자, 라번에 보니까 1번 보겠습니다.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가번 보면은 실린더 A가 전진 동작 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거 조금 거시기 하죠. 자, 밑에 단 요것도 볼게요. 실린더 A가 후진 완료 상태이거나 후진 중이면은 실린더 A가 전진 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하여야 하며, 실린더 A가 전진 상태이면 실린더 B는 후진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조금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래픽 띄워놨는데, 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최종적으로 동작이 실린더 A는 전진 완료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진한 상태가 돼야 되고, 실린더 B는 후진한 상태가 되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멈추란 말이에요. 정지. 그 상태에서 정지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픽과 같이 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요렇게 그냥 멈추라는 말인데, 지금 가에서 보면은 되게 문제가 애매하게 나와 있죠. 헷갈리게 나와 있죠. 실린더 A가 전진 동작 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합니다 라는 말은 요거 글자 그대로만 봤을 때는 실린더 A가 전진 동작 완료하면은 그 다음에 실린더 B가 후진하라 이 말인가? 근데 변이 단계 선도를 보니까 지금 실린더 A가 전진 완료하면은 그 다음에는 실린더 B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인데, 여기서 말이 안 되죠. 뭔가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퀀스 회로도를 다시 처음부터 짜야 되나? 초기 상태가 실린더 B가 전진 상태이고 비상정지를 누르면은 실린더 B 후진하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짜라는 건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요것을 시험장에서 만났을 거란 생각이 들면은 등골이 오싹해지죠. 아무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동작 중에, 그러니까 기본 동작은 그대로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실린더 A는 전진 상태에 있고 실린더 B는 후진 상태에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길게 풀어서 여기 단이라고 괄호 안에 표현을 해놨고요. 일단은 계속 풀이를 해볼게요. 자, 나번도 볼게요. 램프가 점등되랍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 점등되라고 하네요. 자, 한번 시퀀스 회로들을 보면서 회로 수정을 먼저 하고 실습실에서 수정 배선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합회로 작도실에서 수정된 시퀀스 회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응용 제어 동작대로 한번 비상정지를 이용해서 꾸며볼게요. 자, 근데 저희는 먼저 가번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먼저 나번 먼저 해볼게요. 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램프가 점등하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비상정지 스위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시면 비상정지는 토글 스위치죠. 근데 토글 스위치에도 이렇게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정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비상정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공정이 가동되고 있을 때, 그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말 그대로 비상으로 정지를 하죠. 비상 상황에.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잘 연결돼 있던 선들이, 케이블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끊어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별 말이 없는 한 B접점을 사용합니다. 됐죠? 요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물론 비상정지 모드를 보면 A접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A접점으로 구성을 해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B접점을 사용해 준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B접점하고 A접점하고 두 개를 동시에 동작시켰을 때 출력물의 결과가 누가 먼저 빨리 나오냐라고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죠? 결과물은 B접점이 출력을 조금 더 빠르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이 붙는 속도가, 자, 여기 이 철판이 붙고 철판이 떨어지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아주 찰나의 차이지만 철판이 붙으러 가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요거는 영상 자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썼던 겁니다. 자, 잘 봤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B접점을 쓸 겁니다. 그래서 A접점은 지워주시고, 저는 앞에다가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B접점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왜 K2 릴레이가 먼저 나왔지 하는 의문이 있었죠. 바로 여기서 K1 릴레이를 써줄 거기 때문에 공개 문제 만든 쪽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K1이 나왔다 하더라도 K1, 뭐 K2, K3, K4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숫자와 상관없이 여기서 안 쓴 거 K5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그냥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여기서 K1이 안 쓰여졌으니까 릴레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K1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줄게요. 저희 지금 램프 연결하기로 했는데 K1 이걸 왜 가져왔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좀 시퀀스 회로 수정의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뭔가 지금 동작을 저희가 추가하는 거죠. 그쵸? 저희가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램프 하나만 추가하는 거 LP1 램프 하나만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램프를 추가함과 동시에 아까 뭐 이상한 동작 있었죠. 가번 그런 동작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작을 추가한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릴레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릴레이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혹은 추가해 주기 위해서 릴레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방법을 이 토글 스위치와 K1 릴레이로 첫 번째 줄을 구성해 줬습니다. 됐죠? 얘는 그리고 토글 스위치니까 뭐 자기 유지 회로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계속 해볼게요. K1 릴레이를 만들었으니까 K1 이름으로 A 접점을 만들어 줄 거고요. 램프를 가지고 와 볼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요것만 보고 얘만 보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은 램프가 켜지라고 했는데 지금 파워 올리자마자 바로 켜졌죠. 그리고 누르자마자 꺼지죠. 문제와는 다르게 전혀 반대로 출력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A 접점이 아니라 B 접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접점 지우고 B 접점 가져와서 K1 B 접점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됐죠? 자, 재생해보면은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 연결되어서 램프가 켜지는 구조. 나번 깔끔하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가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거의 최상의 난이도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막상 정답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걸요. 이게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면 쉽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하나하나 수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를 조금 올려서 만들어주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번을 보니까 동작 중에, 그러니까 실린더 A 전진이 되든 B 전진이 되든 후진이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동작 중에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은 실린더 A는 전진 상태가 돼야 되고 실린더 B는 후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됐죠? 맞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제어부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이 Y1, Y2가 끊기면은 신호가 끊기면은 둘 다 스프링에 의해서 실린더 A도 후진을 하고 실린더 B가 후진을 하겠죠. 그쵸? 그럼 1차적으로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는 실린더 B 후진 상태로 만드는 거는 부합을 했네요. 맞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실린더 A는 전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후진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실린더 A가 전진을 할 거면은 출력부 쪽에도 뭔가 K1을 이용해서 강제로 여기다가 전기를 주입해주면은 전류를 신호를 주면은 Y1의 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실린더 A는 전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어려우니까 한번 정답을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정답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네, 조금 난해하죠? 자,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면은 기본 동작대로 잘 동작합니다.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자, 이때 비상정지를 동작 중에 누르면은 요렇게 램프가 지금 켜지고요.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고요. 실린더 B는 후진을 하고요.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PB1 누르고 이번에는 실린더 A가 후진할 때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도 후진할 때 누르니까 다시 전진을 합니다. 실린더 B는 원래 후진 상태였으니까 그대로 있죠. 자,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실린더 B가 후진할 때 한번 해볼게요. 예, 실린더 B가 지금 예, 실린더 B가 후진할 때 누르니까 예, 최종 동작은 실린더 A가 전진 상태여야 되니까 이게 맞고 실린더 B는 그대로 후진을 하죠. 예,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 공개 문제랑 조금 말이 좀 안 맞죠? 예, 공개 문제에는 뭐 실린더 A가 전진 동작 완료 후 실린더 B가 후진하라고 해서 영 아닌 것 같죠? 이 완료 후라는 말 때문에. 아무튼 맞습니다 이게. 예, 저를 믿으세요. 자, 아무튼 이게 맞고 이런 식으로 회로를 수정해 줬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쪽 얘는 저희가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됐죠? 자, 그리고 이 K1 릴레이를 활용해서 이쪽에 만들어줬고요. 여기 B 접점으로 만들어줬고 보니까 출력부에 Y1에 연결되는 쪽에 A 접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여기 1번 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기존에는 이쪽이 플러스 라인이었죠. 그쵸? 근데 지금 변화된 시퀀스 회로도를 보니까 이 토글 스위치가 B접점이기 때문에 파워를 올리자마자 바로 K1이 여자가 되어서 여기 아까 이 1번 얘가 바로 붙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파워를 켜자마자 이렇게 쭉 전류가 흘러서 예, 기존에 있던 이 라인 플러스 라인이었던 얘가 파워를 켜자마자 결론적으로 또 플러스 라인이 된 거고요. 아무튼 파워를 올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K1A 접점이 붙게 되어서 PB1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기본 동작이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기본 동작을 하다가 토글 스위치를, 그러니까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다고 했을 때 K1으로 가는 전류가 끊기게 되면서 K1이 여자가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1번 얘가 A 접점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됐죠?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에 플러스 쪽 신호가 끊기게 되면서 여기 위쪽은 다 끊기게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전선을 끊었잖아요. 플러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야 모든 공정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냥 플러스 라인을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끊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제어부고 출력부고 다 끊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류가 끊기면 어떻습니까? Y1 신호가 갔던 거, Y2 신호가 갔던 거 다 끊기게 되니까 스프링에 의해서 실린더 A와 B는 그냥 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얘 역할은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부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끊어주면서 실린더 A와 B가 그냥 바로 후진 초기 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실린더 AB가 후진하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실린더 A가 전진하라고 했죠. 네, 전진한 상태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실린더 A가 전진할 거면은 Y1의 여자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전원을 올리자마자 얘는 떨어집니다. B접점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토글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다시 붙게 되면서 이렇게 신호가 흘러가겠죠. 왼쪽은 떨어지고 오른쪽은 붙게 되고 됐죠? 그래서 신호가 흘러가서 여기 Y1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 동시에 생각해 볼게요.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은 1번 동작 때문에 다 끊어지고 실린더 AB는 후진을 하게 되고 동시에 2번 동작도 같이 하게 되니까 거의 동시에 같이 하게 되니까 Y1의 여자가 되어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게 되고 됐죠? 결론적으로 실린더 A는 전진 상태가 되고 실린더 B는 후진 상태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완성된 회로도를 놓고 보니까 일단은 해석은 되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짜라 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이렇게 바로 생각이 안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많은 회로도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어렵긴 하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가 1번 추가했고요, 2번 추가했고요, 여기 지금 K1A 접점으로 3번 이게 있죠.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얘가 또 좀 골 때리죠.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얘가 없는 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전원을 넣자마자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떨어진다고 했죠. 요거는 이해되셨죠 이제? 그리고 PB1을 누르면은 뭐 여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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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 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잘 보세요, 누르면은 K1A 접점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K1B 접점은 다시 붙게 되는데, 자, 바로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K3A 접점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 이 붙어있는 상황이 대부분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K3 릴레이가 PB1을 누르자마자 뭐 실질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 바로 여자가 되는 K3 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기 이 K3A 접점은 붙어있게 되겠죠.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때 토글 스위치를 눌렀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 이 라인은 연결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류가 일단 흐르고 있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토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보세요. 이 찰나의 왼쪽에 여기 K1과 오른쪽에 이 K1이 동시에 동작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전류가 쭉 흘러서 이쪽 Y1으로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닌가요, 신호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여기 지금 24V 위쪽, 아래쪽은 마이너스를 써서 그냥 좀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설명드렸지, 전류가 흐르는데 방향성이 따로 없죠.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쪽이면 다 흐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조금 지우고, 이 상황에서는 요렇게 전류가 흘러서 요렇게 흘러서 요쪽으로도 가고 요쪽으로도 가고 합니다. 왜? 요렇게 쭉 흘러서 요렇게도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니까요. 네. 플러스에서 요렇게 흘러서 화살표 방향 따라서 요렇게도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K2의 여자가 되어서 토글 스위치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스텝이 자기 유지가 되어서 동작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조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K1A 접점으로 놓은 거죠. 다시 고치고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전원을 올리자마자 K1 얘는 붙게 되고, 그래서 기본 제어 동작은 잘 완성이 되고 토글 스위치를 누르면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서 위쪽으로 가는 건 차단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만 흐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그러면 회로 결선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회로도는 여기 위쪽에 공합 회로도는 따로 손댈 게 없어서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비상정지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비상정지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여기 토글형 스위치 B접점 1차 칙으로 넣어줄 거고요. 자, 2차 칙으로 나와서 K1 릴레이 1차 칙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가 안 썼죠. 그래서 넣어주고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 하면은 첫 번째 줄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줄 플러스에서 K1 B접점이죠. B접점 1차 칙 넣어주고 2차 칙으로 나와서 램프 1번이랑 연결해 주겠습니다. 램프 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처리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죠. 다음 거 볼게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죠. 자, 회로도를 풀로 이렇게 켜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쪽이 플러스 라인이었죠. 플러스. 근데 지금 수정된 회로도를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라인이고 이 K1A 접점으로부터 2차 칙으로 연결되어서 여기가 쭉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플러스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라인이 아닌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케이블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로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방법은 원래 플러스라고 생각해서 연결했던 케이블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애들을 플러스에서 다 빼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플러스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K1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해 주시고 2차 측으로 나온 다음에 기존의 플러스에서 연결되었던 이 점을 K1A 접점 2차 측에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존의 플러스에서 연결되었던 이 점을 PB1 1차 측에다 연결. 요거를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아까 뽑았던 거 K2A 접점 1차 측에 연결, 또 뽑았던 거 K2A 접점 1차 측에다 연결, 뽑았던 거 앞에 거 연결, 뽑았던 거 앞에 거 연결. 요렇게 쭉쭉쭉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조금 번거로워요. 손댈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헷갈리면은 잘못된 회로도를 결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저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회로도 수정을 해볼게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 부분만 떼서 온다면 어떨까요? 자, 좀 더 크게 요쪽 이 부분만 다 떼어 온다면 어떨까요? 위에 거 얘네들 거 빼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뭐 건들지 마시고 그냥 요거 통째로 다 떼어서 전부 K1A 접점 2차 측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3D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연결했던 거는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서 이제부터 수정해야 될 때 여기 이 부분을 통째로 다 떼어낸다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요. 요것도 어려우면 요렇게 지금 보시는 이 선을 제거해 볼게요. 요렇게 됐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아직도 차이를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이 릴레이 모듈이 있죠? 뭐 푸시 버튼 모듈, 뭐 스위치 모듈 2개가 있고요. 릴레이 모듈 3개가 있고요. 뭐 그 중에 저희는 릴레이 모듈을 2개만 썼지만 아무튼 여기는 이 모듈이 있는데 지금 위에는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이 모듈 사이에 연결된 플러스 라인을 제거함으로써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듈과 오른쪽에 있는 모듈들은 지금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 그럼 아래쪽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얘는 연결돼 있어서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그림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그라운드 라인은 다 연결되어 있고 위에 얘만 떼온다니까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만 떼온다니까요. 얘만. 이 모듈들만 떼와서 K1A 접점, B 접점에다가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얘네들을 다 떼서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겠죠. 됐죠? 자, 또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일단 떼는 것까지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케이블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모듈들이. 요거 기억하세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떼는 것까지 이해됐습니다. 모듈들을 서로 분리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K1의 위치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분리 기껏 시켜놓고 뭐 플러스에서 K1A 접점 K1A 접점에서 푸시 버튼 요렇게 연결하나요? 요것도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질문이 또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요거 말이 안 됩니다. 자,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들이 K1, K2, K3 지금까지 쓰신 게 이렇게 있죠. K1, 2, 3, 4, 5, 6, 7, 8, 9 요렇게 쓰신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K1, 2, 3 이 위치에 대한 거는 학교마다 다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을 K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가 K1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K1, K2, K3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1, 2, 3는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릴레이를 구분하기 위한 넘버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K1을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얘를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선생님 오케이. 여기 있는 모듈들을 분리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K1 얘네들도 따로 쓰겠다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만 하면 되나요? 네, 바로 연결하면 큰일 나죠. 또 하나 케이블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어떤 걸 제거할 거냐? 저희는 K1 모듈, 그러니까 K1만 쓸 수 있는 릴레이 모듈을 따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케이블도 똑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조금 어렵죠. 자, 요렇게 두 개를 제거함으로써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여기 왼쪽에 제거하고 오른쪽을 제거함으로써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플러스 라인을 다 제거했어야 할 모듈들은 이 통째로 세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파워 모듈도 비상정지 모듈도 포함해서 얘네들 둘이가 세트가 됐고, 그리고 K1으로 쓰고자 하는 이 릴레이 모듈 또한 독립적으로 세트가 됐습니다. 물론 이쪽에 릴레이도 뒤에 것도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다 세트죠. 됐죠? 그래서 여기 세트 하나, 여기 세트 두 개, 여기 세트 세 개,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됐는데 얘를 이제 K1에다가 연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얘는 어디다 연결하나요? 여기. 여기 있는 이거는. 요거는 얘가 지금 K1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뒀기 때문에 요 플러스 라인들은 그대로 쭉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시퀀스 회로도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픽을 만들어서 띄워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조금 되감기 해서 다시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얘하고 연결함으로써 K1 릴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K1이라 쓴다 했죠.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잠깐, 요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요거 제거했었죠. 이거 제거한 거 먼저 해야겠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순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토글 스위치 2접점 1차 측, 2차 측으로 나와서 K1 릴레이, 2차 측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처리. 됐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플러스에서 K1 B접점 1차 측, 2차 측으로 나와서 램프 연결해주고요. 마이너스 처리도 해주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이 났죠. 자,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얘 연결해볼게요. 자, 그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라인이니까 플러스에서 K1A 접점,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2차 측으로 나와서 여기가 중요하죠. PB1 1차 측으로 넣어줄 건데 더 정확하게는 이쪽에다 꽂아줄게요. PB1 1차 측에다 꽂아줘도 상관은 없지만 더 정확하게는 아까 요렇게 저희가 떼어냈으니까, 지금 잘려서 안 보이긴 한데 요렇게 떼어냈으니까 여기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점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됐죠? 요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라인이 이 부분이라고요. 여기와 여기 쭉 오른쪽까지. 됐죠? 쉽죠? 네, 저만 쉽나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이 부분 완벽하게 결선이 됐죠? 자, 오른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K1 B접점 1차 측으로 넣어주시고 요렇게 2차 측으로 나와서 쭉 가서 지금 Y1 솔레노이드 밸브 1차 측에다가 연결해 줄 겁니다. Y1 왼쪽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연결. 됐죠? 자, 그리고 얘도 연결해 줘야 된다 했죠? 예. 지금 수정 전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Y1에 얘가 없이. 근데 이제는 K1A 접점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 줘야겠죠. K1A 접점. 그래서 Y1에 바로 들어갔던 이 케이블 K6B 접점에서 얘죠. 얘 K6B 접점 얘를 빼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1A 접점 1차 측에다 꽂아서 2차 측으로 나와서 Y1 꽂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PB1 네, 정상적으로 연속 동작 잘 되고요. 이때 비상정지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램프가 불이 켜지면서 실린더 A는 전진 상태에 있고 실린더 B는 후진하고요. 비상정지 해제하고 다시 PB1 실린더 A가 후진 상태일 때 눌러볼게요. 지금 네, 됐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린더 A는 전진 상태에 있고 실린더 B는 후진 상태로 가는 게 응용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응용 제어 3번 보겠습니다. 요거 2D 회로 실습실에서 한번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거는 3D 실습실에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실린더 A와 B 둘 다 속도 조절을 할 건데 실린더 A는 전진 속도를 2초, 실린더 B는 후진 속도를 3초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배기 교축 방법, 미터 아웃 방법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전진 시 미터 아웃이냐 후진 시 미터 아웃이냐 요게 중요하죠.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네요. 실린더 A는 전진 시 미터 아웃이라고 했고요. 실린더 B는 후진 시 미터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가보면은 자, 여기 사이에다가 실린더 A부터 해볼게요. 실린더 A는 전진 시 미터 아웃이라고 했으니까 이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가지고 와서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내부에 있는 공기가 아웃이 되는 호스를 건들면 된다 했죠. 전진 시 미터 아웃이라 했으니까 뜬금없이 여기 들어가는 호스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나가는 호스, 아웃되는 호스를 수정할 겁니다. 호스를 제거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방향을 요렇게 해야겠죠.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흐르는 것만 조절이 되고 밑에서 위로 가는 거는 공기가 조절이 안 됩니다. 여기 체크밸브 때문에 이전 강의 보고 오세요. 그래서 요렇게 공합회로를 수정할 거고 자, 실린더 B 보겠습니다. 실린더 B는 후진 속도가 3초가 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후진 시 미터 아웃. 자,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린더 B에 있는 내부의 공기가 후진할 때 미터 아웃이 되니까 여기죠. 왼쪽에 내부의 공기가 나가는 거 여기죠. 그래서 얘도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요렇게 여기 아니죠. 요렇게 자, 요렇게 배치를 해두시고 나갈 때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제어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시켜서 한번 볼게요. 한 이 정도? 실린더 A가 몇 초라고 했죠? 전진 속도는 2초라고 했습니다. 1초, 2초. 네, 뭐 대충. 자, 그리고 실린더 B는 후진 속도가 3초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 후진 속도 1초, 2초, 3초. 뭐 대충 됐죠? 1초, 2초. 됐죠? 네. 자, 요렇게 해서 공개 문제 4번까지 해봤고요. 다음 유아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